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5일 밤 6시 46분입니다. 밤이라고 해야 될 게 아니라 저녁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아직 날씨가 훤합니다. 해가 길어졌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하진을 맞으니까 해가 가장 긴 날이 요새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됐습니다 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되었느냐? 잘 안 풀린다는 거죠. 그러면 왜 안 풀리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왜 안 풀리느냐?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두 사람 때문인데, 특히 북한은 원래 그런 존재고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전략과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첫째, 사실을 무시합니다. 사실이 뭡니까?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남한의 종북 세력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켜서 영구 집권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합니까? 대북 정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냥 같은 민족이다. 그거보다 훨씬 더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주의자를 내가 존경한다. 이래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즉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고 보고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 천하 역적을 무슨 파트너나 되는 것처럼, 때로는 상전이나 되는 것처럼 대우하는 정책을 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라도 안 됩니다. 두 번째, 헌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김정은을 주적으로 보고,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고, 그리고 자유통일해야 한다는 목표에 충실하도록 또 그렇게 취임 선서까지 했는데, 그런 헌법적 제약을 싸그리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위반 사실 부정입니다. 세 번째,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국에 굴종하고 북한에 끌려다닙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남북 관계가 제대로 풀린다면은 그게 기적이죠.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 더 붙인다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존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면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까? 문제를 풀려면은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핵 미사일 개발,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대남 도발,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북한 주민 탄압을 가장 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여기에 혼자서 대처하지 말고 일본, 미국과 손잡고, 아니 그보다 더 문명 세계와 손잡고 대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 가니까 이게 결국 이런 막다른 골목까지 올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심한 이야기를 합니까? 심한 이야기를 합니까?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다나 강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물고기 잡으려고 사막으로 가면 됩니까?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됐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미련을 버립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라고요? 오늘날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코너로 몰도록 한 단초가 20년 전의 6.15 선언입니다. 그 6.15 선언, 김대중 씨가 김정일과 만나기 위해서 미리 교섭하는 단계에서 현대그룹을 앞장세워 가지고 4억 5천만 달러의 현금을 김정일이가 해외에 가지고 있는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내고 플러스 5천만 달러의 물건을 보내는, 그렇게 하여서 일종의 매수한
평양회담에서 돈을 보낸 사실을 김정일이가 약점으로 딱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들이민 게 6.15 선언이고 거기에 김대중 씨는 서명만 했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서는 반영 문서고 그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앞으로 계속 살려가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벼랑을 향해서 가는 수밖에 없다. 유턴해야 될 시점에서 계속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남북 정상이 6.25 전쟁 발발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아 6.25 전쟁 발발이 뭐예요 이게. 6.25 남침이라고 그래야지. 회담한 것은 실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남북 사이에 이미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과 92년의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있었으나 두 정상이 직접 만나 대화함으로써 비로소 실질적 남북 협력이 시작됐습니다.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었으며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개성공단이 가동되었습니다. 평화가 커졌고 평화가 경제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일회성 상봉, 동물원식 상봉 아무 의미가 없죠. 상봉한 뒤에 편지 왕래라도 있습니까? 아니 상봉하면 북한에서 살든 남한에서 살든 같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어서나 지금 잔입니까? 금강산 관광이 왜 끝났습니까? 관광하러 간 박왕자씨 아줌마를 등 뒤에서 경고도 하지 않고 쏴 죽여버렸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개성공단이 가동되다가 중단된 것도 핵실험을 하고 있고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수백 명을 수시로 돌아가지 못하게 인질로 잡는 이런 데는 어떻게 가동을 합니까? 이걸 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패를 자랑으로 여기고. 그러나 6.15 선언 이후에도 남북관계는 일직선으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단절되고 심지어 후퇴하거나 파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정권 변동에 따라 우리의 대북 정책이 일관성을 잃기도 하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치가 요동치기도 했으며 남북관계가 외부 요인에 흔들리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기에 북한 측이 약속을 안 지켰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책임을 오히려 남한에 돌리고 있습니다. 남한의 정권이 바뀌어서 제대로 안 됐다. 정권이 바뀌면 제대로 하려고 한 거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래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잘못한 걸 바로잡으려고 한 건데 그거 탓해가지고 그러면 북한은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남한 정부는 약속을 안 지켜서 이렇게 어렵게 됐다는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꾸불꾸불 흘러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북은 낙관적 신념을 갖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또 나왔습니다. 민족 화해, 평화와 통일. 아니 민족 화해를 누가 하고 합니까? 민족 반역자, 반성하지 않는 민족 반역자와 민족 화해를 해요? 아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민족 반역 행위 수백만의 동족을 죽이고 지금도 협박하고 있고 민족 공멸의 핵무기, 미사일 개발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민족 화해, 그걸 덮어놓는 게 북한의 핵 개발을 지원하는 게 민족 개발입니까? 민족 화해입니까?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천만 결의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김정은이가 뒤로 돌려버렸는데 뒤로 돌리면 가만 안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뒤로 돌릴 수는 없대요. 뒤로 돌아갔는데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은 남북이 모두 충실히 이행해야 할 엄숙한 약속입니다. 요거 충실하게 이행하면 대한민국 적화됩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됩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그래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입니다.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아니 형사와 강도가 어떤 약속을 했는데 강도가 안 지킨다? 그럼 형사가 계속 지킨다? 그럼 강도 손에 맞아 죽으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형사가 맞아 죽는 거하고 국민 5천만이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돼서 핵폭탄 맞고 죽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 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남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가길 바랍니다. 겨우 비판한다는 게 이 정도입니다.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원론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김정은, 김여정이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선을 넘으면은 우리도 군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나는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한 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김정은은 핵 포기를 약속한 적이 없고 핵 포기를 꿈에도 꾸지 않고 핵 강성대국, 핵 보유국으로 가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는데 언제 결단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습니까? 평화와 통일은 온결의 수건이며 우리의 헌법 정신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평화와 통일은 온결의 수건이며 우리의 헌법 정신이 아닙니다. 평화적 자유통일과 평화적 자유통일이 우리의 국가적 목표이지 자유가 없는 평화, 적화통일은 우리의 수건이 아닙니다. 어떤 평화냐, 어떤 통일이냐를 설명해야죠. 자유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헌법 제4조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자유통일은 우리의 수건이 맞는데 그걸 다 조건을 다 특히 자유를 빼버린 평화와 통일은 그것은 우리가 기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런 합의들은 남북관계 발전의 소중한 결실입니다.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입니다. 아닌 것습니다. 6.15 선언, 그 동생인 14선언, 그것의 손자쯤 되는 4.27 선언,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는 헌법에 위반되고 안보를 무너뜨림으로 이것은 폐기해야 될 문서입니다. 이 4대 문서는 폐기해야 할 건데 여기에 그걸 자기들끼리 남북 당국자끼리 사인했다고 해가지고 이걸 금과 옥조처럼 계속 끌고 가야 한답니다.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헌법의 명령으로 이걸 폐기해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것을 폐기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입니다. 폐기해야 합니다. 폐기하든 말든 문재인 대통령이 뛸 수 있는 공간은 이미 결정적으로 좁아졌습니다. 김정은이가 올 가을에 이른바 10월의 대사변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퇴임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우리와 같이 오손도손 살려면은 김정은에 대한 미련을 이 시점에서 버려야 합니다. 본인은 김정은 붙들고 있으면은 썩은 새끼줄 붙들고 인수봉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썩은 새끼줄 버려야 합니다.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퇴임 후에 편안하게 이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고 싶다면은 버려야 합니다.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김정은을 버려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품속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속으로, 그리고 한미일 동맹 속으로, 그리고 세계 문명국가 품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